오늘은 저희가 일명 학생들 사이에서 빛이라 불리시는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Q&A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민석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의 이해를 가르치는 행정경찰공공학부 소속의 신민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양융합교육원 소속의 김광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중이신 과목과 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교과목은 1학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필수로 수강을 하는 자기개발과 미래설계라는 교과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대학 적응이라든가 대학생이 어떤 능력을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교직 과목도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이라든가 교육심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맡아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죠? 저는 이제 법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이 공동체 사회 내에서 민주시민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설명하는 강사. 저는 우기 수강 신청 안 됩니까? 교수님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으신가요? 저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 저는 사례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들은 좀 딱딱한 문구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말 자체가 전문 용어다 보니까 그 말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 뜻이 어떤 말 뜻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면 학생들이 좀 빨리 그 말 표현을, 그 문장을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간 강사 생활할 때는 좀 졸업반 학생들은 이제 형이라 부를 정도로 좀 가까웠지만 점점 차이가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저도 학생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되게 많이 이제 열람을 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머 코드는 무엇이 있고 즐겨보는 자료가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쭉 살펴보는데 살펴보면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자료는 웃기지만 수업 시간에 무엇의 사례로 설명하면 재미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캡처를 뜨거나 갈무리를 해서 저장을 꼭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PPT에 넣어서 이제 이런 현상은 어떤 심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께서 뽑는 빌런 학생이 있으신가요? 네, 좀 성의 없는 학생들이 있죠. 항상 늦는 학생은 늦어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 늦는 거는 뭐 좀 지각할 수는 있죠. 근데 시험 보는 날 아이고야. 뭐 늦잠을 잤어요. 어제 밤새다가 늦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상관은 없는데 경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학생일 때는 지 스스로 해야 될 학생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성의껏 배려가 성실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면 이제 좀 부족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팀플 사이에서 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이제 심지어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도 있었고, 제가 본 앞에서 그런 경우도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살펴보면 이제 그 팀원들끼리 서로 책임을 서로 모르게 떠넘긴 경우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제 4명이 한 팀인데 예를 들자면 4명이 한 팀인데 발표를 하는 날에 3명이 안 오고 한 명만 온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오늘 발표 날인지 모르고 온 거예요. 아무도 공유를 안 해줘서. 그래서 너 발표하는 날인데 왜 너밖에 안 왔니? 나는 친구들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친구가 교수님 다음 주에 책임지고 완벽하게 발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그 친구는 안 오고 다른 3명이 발표 다 끝난 줄 알고 왔더라고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나 정말 잠시 좀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족보가 많이 오가는데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족보에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족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적은 잘 나오는 거 같지 않은데? 아, 족보도 그 돈으로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옛날처럼 선후배들끼리 그냥 아르바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이거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바꿨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교수님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판매를 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족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맥도 실력이다. 내가 선배들이랑 친한 거고 내가 발이 넓어서 정보를 얻은 거니까 이것도 나의 능력의 일부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뭐 제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혹시나 이 영상을 본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학습 성과에 얼마큼 도달했는가 그렇지. 확인하는 장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험 결과에는 의도와 성과 이외의 변수들은 최대한 배제되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인맥이라든가 대인관계, 정보력 등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본인의 뭐 능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지나치게 과거와 너무 똑같은 문제가 나가지 않는가. 특히나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은 그런 걸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족보가의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없을 거예요, 찾아봐도. 파는 사람 없습니다. 파는 사람 있으면 제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없을 거니까 굳이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거.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기억에 남는 강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진짜. 에피소드 말고도 기억에 남는 아까처럼 교양 네, 과목으로 네. 갈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하다 보면 뭐 어떻게 또 생각나시면 예. 말씀하시죠. 사실 이게 왜 어려운 질문이냐면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기억도 남지만 안 좋은 기억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가 사실 참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순간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게 살아있다는 제가 스스로 생동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이게 어쩌면 그 수업에 제가 몰입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사실 굉장히 짜릿하고 좋거든요. 밖에 나가 사기를 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기억에 남는 수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때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다 같이 만족스러운 수업을 마칠 때가 가장 좋고 또 기억에도 남아요, 사실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조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의할 때 그렇게 잘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인사해가지고 뭐 이게 조그만한 그 뭐 차라든가 하나 이렇게 남기고 한 거 보면 멸쓱하죠. 내가 좀 잘 챙겨주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잘 들은 친구가 있다니 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교수님, 과제는 만점인데 시험은 0점인 학생 vs 시험은 0점인데 과제는 만점인 학생. 그 학생들 중에 어느 학생이 더 나은가요? 제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과제 잘하면 시험도 잘하고요. 되게는 시험 잘하면 과제도 다 잘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과제는 정말 놀랍게 잘했는데 시험 점수는 그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이제 성적 입력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야, 좀 이상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과제물을 잘하고 시험 점수가 좀 덜 나오는 사람을 좀 더 가르치면 또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이로 본다면 시간상 과제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시험 요령을 가르쳐주면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고, 과제물 접근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걸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제가 만점인데 시험이 0점인 학생, 저도 조금 더 정이 가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도 약간 굳이 따지면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재밌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거기도 이제 수능 비슷한 이런 시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을 받아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DNA 검사를 통해서 성적과 관계를 본 연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보니까 관계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험 불안을 경험하거든요. 시험 불안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되면 알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과도한 긴장으로 성적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그 시험 불안 호르몬을 잘 분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시험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좀 쉽게 풀리면서 시험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떨면서 과도한 긴장으로 이제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성격에 따라 성적이 분명히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그 성격에 따라 성적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이야기였어요. 신기한 실험 결과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당부할 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진짜 자유를 만끽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정으로 자유, 진정한 자유. 진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이 또 놀아보고 많이 또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강현 교수님께서 신입생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덤벼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줄까라고 이렇게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게 대학 수업이라고 이러지 말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본인 시각에서 잘 답이 안 나오면 과감하게 교수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뭔가 많이 배우고 느끼면 그게 내 인생에 이제 단시간 3-4시간 즐기는 밤새도록 하는 게임보다 더 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어차피 밤새 게임을 하나 멀리 어디 정처 없이 여행을 가나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거든요. 전 그러면 어차피 서비스 종료되면 없어지는 게임 캐릭터 키우니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는 나를 키워라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유로부터 오는 경험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교수님들도 재밌으셨나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대로.